안녕하세요, 지우맘입니다. 그리고 하나 양해 드릴게, 썸네일 죄송해요. 원래 제가 이 어그로 맞나요? 이게 손발이 오그러들어서 잘 안 하는데, 구독, 좋아요 이런 얘기도 저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 유튜브가 또 성장에 보람이 없으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모티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 제가 불핑의 제니를 썸네일에 썼습니다. 우리 지우가 알면 이거 당장 내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 우리 지우는 불핑 제니의 후배 ACG 파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ACG 이 A레벨이 주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 그리고 다른 사립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뉴질랜드 원래 전통적인 사립 학교들이 약간 영국 스타일이죠. 뭐 기숙사 있고 이 해리포터 다닐 듯한 뭐 이런 캠퍼스의 멋진 학교들, 그리고 안에 수영장이랑 뭐 이런 거 다 시설 환상적이고 뭐 이런 학교들이죠. 물론 그런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강세는 저는 물론 아카데믹이 평준화 이상이긴 하죠. 그런데 엑스트라 커리큘러와 기회, 오퍼튜니티, 다양한 오퍼튜니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립학교들의 프로덕션이나 물론 공립학교들도 스케일 큰 곳은 너무 다양하게 잘 돼 있지만 오케스트라, 뭐 여러 가지 뭐 운동, 뭐 그리고 전 세계 월드 뭐 컴페티션 하는 거, 아이들 봉사활동, 뭐 캄보디아, 피지 봉사하고 이런 모든 스케일, 일단 스케일이 커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많이 경험을 하고 싶고 딥하게 하고 싶으면서 아카데믹도 조금 유지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런 사립이 퍼펙트 하겠지만, 사실 AC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립들 사이에 별종 같은 학교예요. 근데 어쨌든 에이션이 한 90% 깔려 있잖아요. 한반 이 포토 보면 한두 명 정도가 백인이에요. 근데 왜 보냈느냐? 우선은 사실 그의 가장 큰 계기는 캐나다에서 돌아왔을 때 바라딘이 조금 뜨끔미적했어. 그래서 다시 신청서를 놔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립을 찾다가 우리 동네에서 그냥 남녀공학 쪽에 갈 만한 데는 ACG밖에 없구나.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아이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ACG가.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몰랐지. 입학 다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주연아 너 그냥 A레벨 해. 그냥 뭐 그냥 아무나 해. 막 이런 거. 뭐야, 약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러면 사립 ACG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 학교는 엑스트라 코어가 약하지. 그럼 거기 조금 강세가 있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뒤졌죠. 그래서 뮤지컬 아트 쪽 장학금이 있길래 거기에 뭐 뮤지컬 한 거 퍼포먼스 영상 넣고 자소서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 찔끔 받았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20% 정도 받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뭐 better than nothing. 근데 뭐 9학년부터 13학년 주면 1년 학비니까 여기랑 이게 어디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ACG의 그런 스포츠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넷볼 팀에도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지고 있어. 그래서 신랑 이거 왜 하냐. 근데 그게 주는 장점이 이제 나중에는 있어요. 그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카데믹적인 거를 주가 바라딘에 있을 때도 익스텐디드 매스에서 꽤 잘했어요. 캡틴하고. 근데 저 사교육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그냥 조금 뭐 자랑이라고 뭐 답변 달고 이렇게 해도 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좀 뭐 머리 나쁘지 않고 수업 시간 집중하니까 그냥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조금만 노력해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니까 저는 뭐 기대치보다 그런 얘기를 했어. 아이가 엄마 숙제 안 해오는 애들한테 스티커 주고 막 상 잘 주는데 숙제를 되게 잘해오는 애한테는 딱히 프라이즈가 없어. 이런 얘기를 이제 캐나다에서 했죠. 근데 캐나다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러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사실은 가지기는 했어요. 근데 굳이 제가 첫 번째 약간 엄마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여자 학교에 교복 정갈하게 입고 규율 잘 지키고 막 이러면 왠지 공부도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아예 캐나다에 가서 제가 그런 어떤 흑백 논리, 나의 욕심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아이만 조금 바라보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털털하니 남녀공학이 잘 맞는 아이였고 바라딘에 있었을 때 경험이 너무 좋기는 했지만 자기는 어쨌든 더 잘했을 때 보상을 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뉴질랜드는 어쨌든 평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50% 노력을 해서 80%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북돋아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 애는 50%만 노력하다가 멈출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저 아이가 80%를 80%만큼 했을 때 200%의 어떤 폭발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잖아, 아이의 가능성은. 근데 거기에 약간 뭔가 턱턱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7, 8학년을 느끼고 보니
우리 아이는 티어틀 걸이라서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겠지만 거기에 음악에 또 빠져서 그걸 전공하거나 뭐 이럴 정도의 노력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부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럼 너가 어디에 폭발을 해야 될지라는 포인트를 막 찾다가 그래 그러면은 공부를 한번 해보자.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근데 기회는 조금 줘보자. 이제 이런 생각에 이 아이가 80%, 90%, 100%까지 그 노력을 뿜어낼 수 있는 환경은 사립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트라이. 그래서 이제 ACG로 간 거죠. 이 ACG는 사실은 모든 그 캠퍼스가 지금 뭐 선드레살라 뭐 타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타런가 한 명이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이 파넬 학교마다의 약간 또 캐릭터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영어가 정말 70% 이상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영어가 된 친구들만 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열심히 하면 되기에는 그 갭이 좀 커요. 그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도메스틱이든 인터내셔널이든 상관없어. 영어 시험을 9학년 때 다 보고 50점 아래로 내려가면 다 이솔 같은 거를 들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영어가 부족하면 수업에 대한 제한을 둬요. 그러면 그 좋은 학교에 갔는데 뭔가 이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학교가 또 좋다고 내 아이가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속도나 이런 거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기는 4학년 때부터 세컨 랭귀지가 들어가요. 뭐 프렌치하고 스페니쉬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솔이 필요한 학생들은 세컨 랭귀지를 빼고 이솔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그러면은 아예 세컨 랭귀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5학년 때부터 테스트 훈련을 시켜요. 이 학교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 디바이스로 GU 디바이스가 지금 여기 있지만 디바이스를 안 들고 가요. 그래서 전통 스타일로 페이퍼로 계속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이클 테스트를 매주 보고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대한 그 사이클 테스트를 매번 보고 그리고 이제 미드 이그잼 그리고 파이널 이그잼 뭐 목 이그잼 그리고 이그잼이 뭐 1년에 2번인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IG A레벨에서 파이널 이그잼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훈련이 돼 있는데 저는 항상 주한테 물어봐요. 테스트하고 이그잼이 있죠. 테스트하고 이그잼이 스트레스야? 아니 나는 괜찮아. 근데 아이의 상태를 계속 하기는 하죠. 왜냐면 아이가 괜찮아 하는 이유는 한목의 공부를 내가 이그잼 공부를 할 필요 없이 사이클 테스트를 계속 보니까 계속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원 마치고 리뷰하고 정리, 이 단원 마치고 리뷰하고 정리, 그리고 한꺼번에 이그잼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업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인 아이들은 그거를 계속 놓쳐놨다가 한 번에 이그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 분량이 헤비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공부를 조금씩 하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그 8학년부터 미리 매스 어드밴스드 반이 있고 그리고 10학년 때부터 사이언스 어드밴스드 반이 있어요. 근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0월쯤에 시험을 보고 어드밴스드 반에 갈 정도의 레벨이 되면 그 반에 들여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뭐 어드밴스드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9학년 때는 일반 반을 신입생 때 들어갔어요. 당연히 수업 분위기가 뭐 공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애들이 다 막 공부에 막 혈안이 돼 있고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또 9학년이니까 잘 지냈죠. 근데 수학하고 과학을 계속 이그잼하고 파이널 결과를 한 80% 정도로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평선을 하기 전에 어드밴스드 인비테이션이 날라왔죠. 그러면 너 10학년 갈 때 과학하고 수학이 어드밴스드 반이 됐는데 이 인비테이션을 억셉트 할 거냐? 당연히 억셉트 했죠. 근데 이제 8학년 때부터 수학 어드밴스드 아이들은 당연히 어드밴스드 아이들이 많고 기존에 ACG를 계속 다녔거나 그 어드밴스드를 막 열망하기 위해서 따로 또 과외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들어온 애들이 거의 한 90%. 지우랑 다른 애 한 명만 그냥 9학년 때 신입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학업 관리를 잘 해서 인비테이션 된 아이. 당연히 수학 시험은 첫 시험에 꼴등 받았어요. 근데 이 수업 자체가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이 어드밴스드 반 아이들은 그 다음에 11학년 일반 교재랑 일반 과목을 공부를 해줘요. 그래서 안 배운 단원들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 선행이 일타 강사 수학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선행의 가장 큰 장점은 영화랑 똑같은 거다. 영화를 한 번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되게 훑어보는 느낌인데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을 보면 디테일까지 보이지 않느냐. 이게 선행의 장점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그거는 한국의 선행의 장점이고요. 왜냐면 그저 수능 하나로 다 평가를 하니까 선행의 장점이고 이 뉴질랜드처럼 IB도 있고 A레벨도 있고 IB는
아닌 것 같아요. IB는 내가 막 선행을 한다고 해서 12학년 때 막 13학년 과목을 듣고 이런 시스템은 아닌데, 지금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선행은 뭐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외국 대학을 진학할 때 얼리버드에 유리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미 11학년 때 AS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똑같은 과목을 12학년 때 하고 그러면 13학년 때 이 과목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한 번 더 리피트해서 점수를 A-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세이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과목을 예를 들어서 내가 A레벨을 12학년 때 끝내버리면 다른 과목들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찬스도 굉장히 많고, 내가 대학을 위해서 어떤 다른 거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아니면 뭐 자소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조금 구분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학년 때 선행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러면 11학년이 보는 IG 시험을 10학년 때 본단 말이에요. 80%가 넘지 않으면 리핏을 하거나 일반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80%를 통과하면 11학년 때 이제 AS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수학하고 과학 과목들은 선행이 가능하다가 여기서 나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학업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게 상담하러 가면 조금 이게 이 태도가 다르세요. 근데 모든 선생님은 그렇지는 않고 선생님들끼리도 경쟁하나 봐요. 이어텐의 수학 익스텐드가 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우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한 번은 첫 시험에서 60점을 맞으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래는 70점 안 맞으면 뭐 이렇게 일반반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수업 태도가 좋고 프로그레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했죠. 우리 지우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실은 엑스트라 과외 없이 수학을 시작해서 이번에 60점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감이 없다. 하지만 두 가지 컨선이 있는데, 하나는 아예 수업을 못 따라가면은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느냐, 빨리 1대1을 붙여서 아이의 어떤 수준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두 번째는 아이가 이 점수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반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아이는 수업 시간에 잘 따라가고 있고, 그냥 우리의 문제는 이때까지 놓쳤던, 그러니까 갑자기 선행반에 들어오니까 놓쳤던 어떤 그 단원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연습의 부족인 것 같다. 그래서 충분한 마테리얼이 있으면 프로그레스가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 아이는 거기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괜찮다. 하지만 결과가 80% 나오지 않아서 내년도에 AS로 못 올라간다고 다시 리핏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다. 아이가 최선을 다한 거에 만족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메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 또 이 선생님 한마디에서 또 그건 나에 대한 쉐임이지. 내 반에 들어왔는데 리핏을 하는 건 내가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 주야, 충분히 너나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노력을 해보자. 살짝 저는 와, 뉴질랜드 이런 조금 감동받은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수학 선생님 두 명이서 이것도 약간 경쟁일 수도 있겠죠. 그분들도 그 익센드 두 반에서. 그래서 우리 지우는 네, 선생님 열심히 또 해볼게요. 이러면서 또 막 시험지 받아가지고 막 하고 이런 느낌들이 조금 좋기는 했어요. 테스트 보고 나면 막 시험지 막 찢으면서 막 울고 약간 정말 에이션 스타일로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의 푸시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 이번에 100점 못 받으면 뭐 친구들이랑 놀러 못 가.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말 뉴질랜드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의 엄마들 교육 방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아이들의 전학 유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9학년, 10학년 때 수학이나 과학 어드밴스드 반은 못 갈 바에는 굳이 ACG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공립으로 돌린다든지.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보고 나면 너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주한테 얘기를 하면 소프트한 아이들은 조금 와서 상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남자애들도 막 있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특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공대 목표인, 의대 목표인 애들 이런 애들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도 많고, 남자들 왜 뒷심이 좋아서 또 공부 잘하면 막 수학 과학적으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어드밴스드 반에도 한 3분의 2가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쿡쿡 찌르면서 얘기하죠. 야, 너 꽁뚱으로 들어와가지고 수학 60점이야 놀려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여자들이 막 상처받고 막 울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자. 이런 캐릭터들은 상처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애는 근데 너 영어 몇 점이야? 영어 나보다 잘해? 이렇게 이제 너 드라마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완전 50점도 안 되겠다. 이런 게 서로를 상처를 준다기보다 근데 막 누구를 하나 짓밟고 올라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또 이런 문화는 아니에요. 또 물어보면 애들이 또 술술 가르쳐주고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너무
이런 말 하나하나가 자극이 돼서 친구들한테 상처가 되고 친구들과의 경쟁간의 느낌이 된다고 하면 이 학교는 또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고 엑스트라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설도 그렇고 뭐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에이시언 학생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구기 종목 완전 꽝. 뭐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뭐 수영, 뭐 체스 이런 약간 그 싱글로 나가는 이런 종목들은 꽤 수상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 하나만 놓고 봐도 무대도 너무 작고 그냥 딱 뭐 다른 학교들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뭐 6개월간 연습하고 굉장히 화려한 쇼를 하는데 이 학교는 딱 오디션 딱 텀 시작할 때 오디션 시작해가지고 딱딱 뽑고 애들 실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4개월 연습해가지고 한 텀 끝날 때 바로 공연하는 게 프로덕션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구색 맞추기 있기는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만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두각을 내도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인가? 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점은 엄마 치맛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애만 잘하면 끝이에요. 애도 뭐 잘한 왜냐면 PTA 행사도 없고 뭐 부모들이 뭐 이렇게 오그나이즈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부모 행사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부모들은 오로지 아이들 공부하는데 쪼고 과외 선생님 누구고 뭐 중국 애들은 뭐 하버드 출신 선생님한테 영어 과외를 받았네. 걔네랑 같이 방학 때 아이비리그 투어를 하네. 막 이런 거에 내가 팔랑개만 안 된다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PTA의 어떤 행사 이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뭐 헤드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아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국보다 더 심해요. 특히나 사립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신 없지. 내 자신 없잖아요. 전 자신 없어요. 근데 이제 애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여기서 태어났건 어쨌든 간에 그 에이션 학생들이 그 어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럴마 같은 학교에 공부는 사실 에이션이 잘하는데 상은 다 웨스턴이 받는데 이거 차별 아니냐. 차별 이런 게 아니라 그 에이션 학생들이 여기서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그 조금 뭔가 본인을 어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행사 같은 데 참여하고 나서서 하고 이런 게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 리더십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해도 기회가 많다는 거. 더군다나 PTA가 막 이렇게 설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적극적인 동양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왕 홍보한 거 오늘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9월 29일날 강남에서 제가 홍보를 하는데 저희 변호사님이랑 법무사님이랑 같이 그 뉴질랜드 유학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참가하는 학교들도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학교 있으시면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참가비 있고요. 2만원, 한 가족당 2만원 네 있고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그제큐티브한 이런 모임을 조금 하고자 해가지고 제가 이런 정보를 마련했고 이번에는 우리 지금 지우도 이제 교복 입고 와서 아니 애시지랑 저랑 뭐 또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교복 입고 와서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행사에 와가지고 케이터링 원래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뭐 음식도 막 그렇게 자기가 하고 막 이런 거 좀 도와준다고 했는데 와서 뉴질랜드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9월 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커뮤니티에 포스터랑 안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